안녕하세요. 장애인권법센터 김미안 변호사입니다.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형사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?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경찰에서부터 검찰까지 이 사건이 어떻게 쭉 이어져 나가는지,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.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고소장을 정식으로 이렇게 써서 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이 진척이 안 되는 것 같다, 누가 지금 이 사건을 들여다보는지 궁금하다,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드실 때가 많으실 거예요. 이게 왜냐하면 바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안녕하세요, 누구 되시죠? 그 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라던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라던가 이런 거를 말해주지 않아요. 그러니까 그냥 불안하고 좀 답답한 거죠. 그래서 저한테 항상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, 변호사님 이거 제가 고소하면 이거 사건 얼마큼 걸려요? 라고 물어보시는데 답변을 해드리기가 어려워요.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. 예전에는 금방 되던 것들이 요새는 금방금방 안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를 요 정도 사건은 이만큼 걸릴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.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알면 그래도 좀 덜 불안하다는 거죠. 여기까지 넘어왔구나,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갈 차례구나, 뭔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말이죠. 경찰서에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가 되면 누가 이 사건을 처리할지가 정해집니다. 그거를 수사관 배정이라고 하거든요. 모든 경찰서에는 부서들이 있고요, 그 부서들마다 맞는 사건들이 있어요. 그래서 내가 경찰서에 사건을 딱 제출을 하면 그 사건을 맨 처음에 접수하는 사람이 읽어보고 이거는 어디 팀에서 해야 되는 거네,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봐야 되는 거네,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그 부서에 보냅니다. 그러면 그 부서에도 이제 팀장님이나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거기에서 이 사건을 받아보고 이거는 누구 수사관이 하세요, 이거는 누구 수사관이 하세요, 이렇게 배당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수사관이 정해질 때까지 맨 처음에 시간이 걸려요. 부서와 수사관이 정해지는데 통상 일주일 정도? 그 정도 걸리는데요. 2023년 11월부터 검사와 사법경찰 간의 상호 협력에 관한 일반 수사준칙, 좀 어렵죠. 이게 대통령령인데요. 어쨌든 뭐가 새로 정해졌어요. 이렇게 규정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게 정해졌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앞으로 고소되거나 고발되는 사건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. 제가 7번째 영상과 8번째 영상에서 피를 토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. 고소장이 어떻게 반려되고 있고 고소장 접수가 어떻게 거부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. 요번에 수사준칙에 반영이 되면서 고소장이랑 고발장을 수사기관에서 돌려보낼 수 없게 바뀌었어요. 문제는 이게 이제 받아온다고 해서 사건이 다 모든 게 다 수사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. 딱 봐도 이거는 이제 잘못된 고소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각하라는 제도를 통해서, 그러니까 아예 사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접수는 하지만 종결시키는 그런 방식도 있거든요. 자, 이렇게 수사관 배정이 된 이후에 피해자를 불러요. 사건 파악을 하려면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신고를 했는지, 뭐 때문에 고소를 했는지 이런 거를 들어보고 이 사람은 이거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. 증거도 같이 가져와 보실래요? 라고 해서 그 증거도 같이 보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. 고소를 한 사람은 고소 보충 진술 조서라는 걸 받아요. 말이 좀 어렵죠? 이 맨 처음에 신고를 한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것이, 검경 수사권 조정 전에는 수사관 배정되고 나서 한 일주일 이내? 요 정도, 아니면 이제 길면 한 몇 주 정도 기다리면 그 안에는 어쨌든 전화가 와요. 몇 월 며칠에 언제 고소장 내셨죠? 그거 좀 자세히 저랑 얘기하시게 좀 잠깐 나오실래요?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요. 그러면 나가가지고 이 피해자 조사를 하는데,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2021년부터는 지금은 이제 심한 경우에는 8개월에서 1년이 지나서야 피해자를 부르는 사건들도 생기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사이에 왜 저한테 전화 안 하세요? 수사관님 저 언제 가서 얘기해요?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해야지만 부르는 그런 사건들도 지금 사실 생기고 있긴 합니다. 자, 어찌해서 어쨌든 피해자 조사가 마쳐지면 그 다음에는 누구를 부를까요, 여러분?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, 신고된, 고소된 그 사람을 부르겠죠. 그 사람을 이제 피의자라고 하잖아요.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, 그때 만들어지는 종이를 뭐라고 했죠, 제가?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했죠. 너 진짜 이렇게 한 거 맞니? 이렇게 너한테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때 너 어디가 있었니? 그 같이 있었던 사람 연락처 좀 나한테 줘볼래?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조사 있잖아요.
그 피의자 신문 조서가 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기가 되게 많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제가 12번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. 경찰에서 수사를 할 때는 피해자를 한번 불러서 조사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. 이 순서를 놓고 봤을 때는 피해자 조사를 한 다음에 까먹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하는 게 좋겠죠. 이게 또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서 또 붕 뜨는 거예요. 검경 수사권 조정 전에는 피해자를 불렀으면 최소한 몇 주 안에는 또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또 한 몇 개월에서 1년 넘게 이렇게 걸리기도 해요. 그러니까 피해자 조사랑 피의자 조사 사이에 텀이 엄청 길어진 거죠. 이 과정 중에 이제 막 증거가 없어진다거나 기억이 흐려진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겨서 비판이 많이 있긴 해요. 자, 그 다음에 핸드폰 기록도 보거나 아니면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참고인 진술이라고 하죠. 그런 것들도 불러서 한다거나 하면서 조금 이 증거들을 이렇게 어느 정도 모아요. 경찰에서. 모아진 어떤 증거들이 이렇게 봅니다. 보고 이 담당 수사관이 야, 이거는 확실히 범죄 맞네. 이거는 정말 증거가 이만큼 모여 있으면 처벌되는데 문제 없겠네. 라고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? 검찰청에 송치를 합니다. 그 사건을 송치해요. 송치를 한다는 거의 뜻은 기록을 그대로 싹 보내면서 이제는 검사님 책임이에요. 검사님이 이걸로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를 하거나 이거는 검사님 책임입니다. 라고 검사님한테 던지는 거예요. 그거를 송치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거는 범죄가 될 것까지는 아닌데 이 정도면 이 사람이 죄를 졌다고 보기는 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? 검경 수사권 조정 전에는 그런 사건들도 다 검찰에 송치를 하죠. 왜냐하면 검찰에서 그걸 또 받아보고 또 새로운 증거를 찾거나 이렇게 캐보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걸 다 보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게 어떻게 바뀌었다고 했죠? 이제는 경찰에서 그런 이 사람은 혐의가 없는 것 같아, 이거는 죄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는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.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. 사람이 하는 일이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못 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등본, 복사본 같은 거죠. 그거를 검찰청에 보냅니다. 송부라고 해요. 아까는 송치라고 했죠. 말이 좀 어렵죠? 송치라는 말이랑 송부라는 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. 송치는 그 전체 기록 원본을 던져 보내면서 이제부터 너 책임이에요, 너가 하세요 이렇게 보내는 게 송치. 근데 송부는 뭐냐면 원래 기록은 내가 갖고 있고 그거에 복사본 종이만 보내는 거예요. 한번 봐봐,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한번 보기만 해봐,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게 송부입니다. 불송치 결정서 안에는 뭐가 써 있냐? 첫 번째, 피의자의 인적사항, 피해자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 어디 살고 이런 거 좀 적어줘야겠죠. 그리고 두 번째가 죄명이에요. 이 피의자는 어떠어떠한 죄로 고소가 됐다, 우리가 어떠어떠한 죄가 있는지 수사했다, 요 내용이고요. 세 번째 주문,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식당에서 주문하고 이게 아니고 주문,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예요. 결론이 뭐냐, 이 피해자는 혐의가 없으므로 불송치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.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혐의가 없어서 나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, 피의 사실, 불송치 이유가 뭔지를 적습니다.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우리한테 사건이 들어왔어요. 자,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 불러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변명을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저런 거를 확인을 해봤어요.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죄가 이래서 없는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예요. 불송치 이유에 대해서도 이게 너무 빈약하게 써 있거나 그냥 막 축약해서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불송치한다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종종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 이게 다투는데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. 이 불송치의 경우에 약간 책임이 애매한 거예요. 왜냐하면 결론은 일단 나왔죠. 종결한다. 경찰이 이 사건을 파봤는데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불송치한다 라고 해서 일단 종결을 했는데 검찰청으로 송부가 되잖아요. 그러면은 그걸 받은 검찰 입장에서는 요거를 한번 읽어보거든요. 읽어봐야 돼요. 뭔가 좀 이상하다. 아니, 이렇게 증거가 많이 널리고 셌는데 왜 이게 불송치가 되지? 이런 사건이 될 수도 있고, 아니, 이 사건은 이렇게 허술하게 수사를 했으니까 불송치가 될 수밖에 없네, 이거는 더 파보면 뭐가 나올 것 같은데? 라는 게 보일 수 있잖아요. 그러면은 불송치가 된 사건이라고 해도 보완수사 요구를 보낼 수 있어요, 경찰서에. 그러면 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우에 경찰이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게 내가 볼 때는 종결을 했는데
이거를 검찰에서 보고 이제 종이만 보고 이거는 이렇게 부족해. 다시 수사해야 돼. 이렇게 해서 다시 수사 좀 해줄래? 라고 보안수사 요구를 딱 하면은 이거는 정말 내가 잘못한 게 맞네 하고 바로 이거를 돌이키기가 어렵죠. 근데 또 한편으로는 검찰 입장에서는 이미 경찰에서 결론 내온 사건이고 내 사건이 아닌 거예요. 검찰 입장에서는 저쪽에서 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서 결론 난 사건인데 내가 이거를 그것만 이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본 거예요. 이게 서로 책임 공방이 있는 거죠. 네 사건이냐 내 사건이냐 이러면서 이 불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뭐 민원이 들어오거나 할 때 서로 이쪽 핑계대고 저쪽 핑계대고 하기가 좋은 구조가 여기서 생겼다는 겁니다. 이렇게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까지 어떻게 오는지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나는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되나? 일단 경찰에 있는 사건은 경찰에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 담당 부서와 수사관이 정해지면 맨 처음에 연락이 오잖아요. 그때 기억을 해두셨다가 앞으로 연락을 할 때는 그 수사관하고 소통하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. 그래서 그 팀 이름이 뭔지, 그 수사관 이름이 뭔지, 그 수사관의 전화번호는 뭔지 이런 거를 기억을 하셨다가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. 그 많은 사건을 하고 있고 또 교대 근무를 하거든요. 경찰서는 3교대를 하기도 하고 4교대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 자리에 없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면 다음에 전화해야겠다 이러고 전화를 끊잖아요. 그럼 그 다음에 전화해도 없고 그 다음에 전화해도 또 없고 이런 일을 몇 번 반복하면 사람이 진이 빠진단 말이에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화를 했을 때 물어보세요. 그러면 이분이 다음에 언제 출근하세요? 물어보면 오늘이 뭐 화요일 오후다. 그러면 목요일 오전 9시에 출근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거든요. 그러면 그때 이제 적어 놓는 거예요. 아니면 알람을 설정을 해놓는다거나 해서 목요일 오전 9시 5분에 이 전화번호로 전화해야지 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그 번호로 전화를 하면 그렇게 연결될 때 가장 전화 통화할 확률이 높아집니다.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게 얼마큼 걸릴지를 얘기하는 거는 정말 사건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딱 말할 수가 없어요. 고소하면 6개월 안에 끝나요. 이런 얘기는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어요. 불송치 결정을 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죠. 이의 신청을 하면 그 사건은 검찰에 강제로 송치된다고 했죠. 그리고 송치를 했어도 검찰에서 봤을 때 이거를 언제 결정을 내릴지 그것도 모르겠어요. 그리고 결정을 내려도 만약에 거기서 기소가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행이지만 불기소가 됐다 라고 할 경우에는 피해자는 또 거기에 대해서 항고를 할 수 있거든요. 내가 고소한 사람인데 이 사건이 왜 불기소되는 거예요? 나는 납득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항고를 할 수 있어요. 그러면 또 항고 결정이 날 때까지 또 한참 시간이 걸리겠죠. 이렇게 이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는 절차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? 이렇게 절차가 많고 복잡하고 오래 걸리니까 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. 잘못한 사람 벌 받아야죠. 겁먹으시라고 드리는 얘기 아니고요. 언젠가 사건은 처리됩니다. 내가 용기를 내서 알렸다면 그 사건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. 그런데 그 끝까지 가는 시간이 예전보다 지금 제도가 바뀌면서 늘어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. 어쨌든 사건은 처리됩니다.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? 일상을 살아가야 돼요. 내가 그거에 막 집중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그거는 내가 얘기를 했으면 거기 맡겨두고 나는 나의 일상을 살아내야 됩니다. 이 영상에 연결된 글이 이 영상 밑에 있는 설명에 붙어 있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이 영상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세요.